요즘 스카이캐슬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살고 있는데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돈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사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시 코디까지 붙여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다 보니 많은 정보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제도란 나라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봐서 관리 뽑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세계사에서 정근대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베트남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제도가 한반도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입니다. 관리를 뽑는데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유럽 등에서는 최근까지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문을 보고 채용하거나 관리의 지위를 돈으로 사는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하네요. 영국과 미국에서 관리 임용의 시험을 도입한 시기는 모두 19세기 후반입니다. 과거 제도의 취지는 가문의 혈통보다 개인의 능력을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시행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고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의 민낯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등 우리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많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 제도의 불편한 진실은 시행 원칙과 쿼터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은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인 정시와 비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인 별시로 나뉩니다. 그런데 정시와 별시의 비율은 2대 8이었습니다. 별시는 특성상 예고 없이 치르는 시험이어서 시험 관련 정보가 한양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는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어서 한양에 거주하는 기득권층이 정보를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시자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별시는 쿼터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에서 1차와 2차 또는 1차만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별시는 중앙지배층의 자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시험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유학 보내는 것처럼 당시도 자식을 출세시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최소한 한양 근처로라도 유학을 보내야 얼마 되지 않은 기회의 가능성이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쿼터제는 독점을 막기 위해 특정 부문, 집단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할당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제도죠. 조선 역시 특정 지역 출신의 독점을 막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총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런데 1차만 적용하고 정작 중요한 2차에선 시행하지 않아 한양 출신이 급제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시험이란 게 애초부터 평등한 출발을 기대하기 힘들며 소위 가진 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 조선도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끝까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조선의 과거 제도는 기득권을 위한 제도였고 이는 쿼터제를 통해서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캐슬과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통해 모두가 꿈꾸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 세계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꾸 바뀝니다. 한때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3,000개에 달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만 너무 많다 보니 학생도 선생님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정보에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정 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와 대입이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결과라고만 말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